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소개해드릴 첫 주인공은 바로 이 호야입니다. 작년에 호야에 대해서 다뤄주었으면 한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최근에 글을 남겨주신 분의 말씀처럼 좀 편애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좀 뜨끔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다양한 식물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준비할 테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호야 키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두 종류의 호야가 있는데요. 이것은 리사 호야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보통 호야라고 이야기하는 호야 카르노사인데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은 뽑아서 그동안 어떻게 자라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분갈이를 해줘서 좀 더 마음껏 자라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을 해주려고 합니다. 호야의 생육 적정 온도는 20에서 25도씨 정도이고 습도는 60% 정도 되고 그리고 최저 생육 온도는 13도씨인데 실제로 이거 키워보면은 5도씨 정도가 가까워져도 잘 견디기는 하는데 그때부터는 좀 생육부진으로 이어집니다. 잎이 이렇게 두꺼운 만큼 냉해에는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당연히 노지 활동은 안 됩니다. 그리고 호야는 빛을 적게 봐도 잘 산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또 빛이 적은 곳에서도 실제로 잘 살아는 있지만은 그렇게 키우게 되면은 재구실을 못하고 꽃도 보기 어렵습니다. 호야도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밝고 부드러운 빛을 보여주면은 더 잘 자라고 꽃도 더 잘 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집에 호야를 키우고 계신다면은 저와 함께 이 꽃이 피는 날까지 한번 조금 정성을 들여서 키워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호야도 상당히 매력적인 식물이고 그리고 요즘은 종류도 많아서 잘 키워볼 만한 대표 식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호야는 빛을 어느 정도 봐야 꽃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어릴 적에 바로 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3년에서 4년 정도는 키워야 꽃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줄기가 1m 정도는 자라야 된다는데 그것도 맞는 말일 수는 있지만은 생육 환경에 따라서 그것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한번 피었다고 잘라버리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또다시 꽃을 못 피우기 때문에 다음에 꽃 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라늄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꽃을 피우려면은 어느 정도 성숙한 개체로 마음껏 좀 성장하게 키우는 것이 우선이고 꽃을 보는 것은 그 다음에 기다림입니다. 그렇다고 줄기를 절대 자르지 않고 그냥 마냥 이것을 길게 키우는 건 아니고 이 카르노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줄기 엉킴 등이 있다면은 잘라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잎도 오래된 부분들은 좀 솎아가지고 영양의 그런 균형을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호야는 번식도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분갈이 시에 포기 나눔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잎꽂이도 많이 하고 줄기를 잘라서 꺾꽂이도 많이 하는데 경험상 호야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번식하는 방법은 이 줄기를 잘라서 꽂아주는 게 제일 빠르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줄기 부분을 갖다가 잘라서 물에 꽂아 놓으면은 빠르면 일주일 정도면 뿌리가 나옵니다. 반면에 이런 잎꽂이는 잎만 단순히 잘라서 꽂아주면은 뿌리는 나오기는 하는데 새순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그 잎꽂이 특성상 새순을 보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꽃을 보시려면 첫 꽃을 보실 때까지는 빛을 잘 보여주시면서 계속 길게 이렇게 줄기를 키워나가서 행잉으로 느려뜨리거나 아니면 지지대를 세워서 타고 올라가게 하거나 감아주시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강한 빛을 보여주게 되면은 이 잎 주변 가장자리부터 타들어가서 직사광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잎이 두툼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조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고 물을 너무 바짝 말리게 되면은 성장이 둔화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세를 고려한다면은 다육이보다는 좀 더 주셔야 되고 그리고 늘 이야기 드리지만 물을 줄 때는 이 아래 배수구멍으로 물이 나오도록 흠뻑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화분이 마르기도 전에 이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면은 호야도 물음으로 보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기 사이의 간격이 너무 이것이 길어져서 웃자람도 생길 수 있으니까는 꼭 이 물마름을 확인해보고 주셔야 됩니다. 물을 흠뻑 주신 다음에 이 무게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무게감을 좀 기억하셨다가 이거의 표면이 말랐을 때 그때 이거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때 물을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 표면을 좀 이렇게 파봐가지고 확인한 다음 주셔도 되고
되고, 아니면은 여기 잎이 빽빽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나무젓가락을 좀 꽂아놨다가 뽑으셔서 확인해서 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잎이 쭈글거릴 때 주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이 쭈글거리면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배합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호야를 처음 접하시고 그리고 물주기에 자신이 없으시면은 이렇게 안 줘도 되나 싶을 정도는 돼야지 이것이 이렇게 쭈글거리게 됩니다. 그때는 저면 관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음과 웃자람만 좀 조절이 된다면은 호야도 너무 건조하게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 호야 같은 경우도 수경 재배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대략적으로 생육 환경과 관리 요령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호야의 분갈이는 겨울에는 잘 하지 않지만은, 저는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의 분갈이는 식물의 특성을 고려해서 크게 무리가 없다면은 계절에 상관없이 해주는 편입니다. 제 호야 같은 경우도 분갈이 시기가 돼서 해주려고 하는데, 호야는 분갈이를 자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호야의 분갈이 시기는 이 화분의 흙이 보습력이 떨어져서 그 물마름이 처음보다 빨라질 때, 그리고 배수구멍으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리고 화분 크기에 비해서 좀 과하게 이렇게 성장했을 때, 그럴 경우 화분이 이렇게 딱 봤을 때도 비좁아 보일 때, 그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 것처럼 이렇게 분갈이 한지 오래돼서 성장이 너무 둔화될 때, 그럴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이야기 드리지만은 이 분갈이 역시 물주기처럼 몇 년에 한 번 해준다, 이런 것은 생육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 그리고 단순히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뽑아서 그동안 어떻게 자라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이렇게 꽉 차서 배수력도 떨어지고 물마름도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성장도 둔화되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분갈이 하실 때 이게 모양이 이렇게 딱 잡혀 있다고 해서 좀 더 큰 화분에다가 이 모양 그대로 해가지고 이것을 연탄갈이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노지의 모종이 아니라면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 식물들은 하충부 뿌리 부분하고 상충부 줄기와 잎 부분이 대칭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상부와 이 지하부 뿌리 부분의 비율을 그 TR율이라고 하는데, 그 TR율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식물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일부러 그것을 조절하지 않는 한 그 비율은 1대1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고, 그리고 또 뿌리는 그대로 두고 상충부 가지만 잘랐을 때 새순이 성장하는 현상은 그 뿌리와 비율을 갖다가 맞추기 위한 기본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상층부에 잎과 줄기가 많으면은 이 하층부에 뿌리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위에서 자라는 형태하고 유사하게 그 뿌리도 그만큼 자라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분갈이 시에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은 뿌리도 함께 비슷한 비율로 잘라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냐 하면은, 이 호야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했지만은 이게 넝쿨 식물이고, 그리고 또 줄기를 자르지 않아야 꽃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넝쿨 형태를 이게 유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 부분도 어느 정도 긴 뿌리들이 유지가 돼야지 이 넝쿨의 성장성도 좋고, 또 실제로 키워봐도 이 긴 뿌리가 잘 발달돼야 꽃도 더 잘 피게 됩니다. 제가 분갈이 시에 필요에 따라서 이 뿌리를 다듬고 그리고 가지를 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호야만큼은 지나치게 이렇게 길게 자란 것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뿌리는 그대로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연탄가리식으로 그대로 꽂아주면은 안 됩니다. 특히나 이 호야는 분갈이를 자주 하는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흙들이 많이 다져져 있고, 그리고 보습보비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대로 심으시면 안 되고, 이런 대나무 젓가락 이런 걸로 이 뿌리 부분을 약간 이렇게 살살 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 주셔야지 이것이 좀 더 큰 화분에 들어갔을 때 활착도 빠르게 잘 되고, 그리고 물을 주어도 골고루 잘 스며들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분갈이 시기가 너무 오래된 게, 뿌리가 둥근 원형 형태라 되는데 화분 벽에 딱 붙어서 이것이 이렇게 딱 납작해진 그런 형태로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진작에 분갈이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좀 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흙도 보면은 이게 지금 그냥 봐도 완전 보습보비력이 다 상실돼 가지고 완전
완전 먼지 날리듯이 이런 식으로 변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도 너무 길고 그럴 경우에는 조금 손을 봐주시고,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좀 오래된 잎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 너무 빼곡하기 때문에 잎 몇 개만 오래된 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 아랫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통기가 잘 되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여기 물마름도 잘 되고,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곰팡이나 그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잎이 빼곡할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잎을 정리해서 이 부분에 좀 통기가 잘 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흙을 배합해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야의 흙배합 같은 경우는, 호야는 다육형 식물이라서 보습력을 떨어뜨리고 배수성을 좋게 하는 흙배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육이처럼 흙을 배합해서 분갈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분갈이 흙에다가 배수성을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 펄라이트만 좀 더 섞어서 그렇게 심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집에 있는 그런 알갱이 흙이나 이런 거를 섞어서 그렇게 심어주시면은 무난한 배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식물이든지 마찬가지지만은 배수는 잘 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이지만은 꼭 호야를 다육이 흙에만 심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흙배합은 물을 어떻게 줄 건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물을 좀 자주 주신다면은 코코피트를 좀 덜 넣어서 그 보습력을 줄여주시고 배수성을 높이는 알갱이 흙을 좀 더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물 주는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해서 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느 정도 배합이 된 이런 분갈이 흙에다가 이런 펄라이트를 조금 더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휴가토를 조금 넣어줄 거고, 강모래를 넣어줄 거고, 여기 좀 들어가는 게 이거 같은 경우 이게 코코칩인데, 이것은 이렇게 코코넛 열매 그 겉에 껍데기 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칩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비율은 이 분갈이 흙이 가장 많은 비율인 6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이런 알갱이 흙을 갖다가 4 정도 비율로 해서 6대 4로 해서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코칩은 그냥 소량만 좀 배수성이 좋기 때문에 넣어주는 그런 방식을 써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코칩을 갖다가 넣어주면은 배수성이 월등히 높아지고, 그리고 또 물을 과하게 주게 되면은 그것을 이게 다 머금게 돼서 그 물주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 조합이 그 호야뿐만 아니라 금전수나 아니면 몬스테라 같은 거, 그런 관엽식물에도 비슷한 배합으로 해서 다 심으셔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과하게 되면은 그 물마름이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적당히 소량만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수성을 좋게 한다고 원해용 상토나 분갈이 흙에 그 바크를 섞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바크도 좋은 부재료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무리 소독을 하고 열 처리를 해도 그 원해용 상토나 분갈이 흙이 닿아서 그 수분과 거름을 머금게 되면은 장시간 그게 배출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곰팡이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배수층에도 그것을 넣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의 항상 그 하단에 축축한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층부 뿌리 썩음을 유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바크를 흙에다 직접 섞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은 물을 줄 때마다 화분이 커피 머신처럼 배수구멍으로 걸쭉한 아메리카노를 쏟아냅니다. 이것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섞어서 이렇게 사용들을 하시는데,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수층에는 항상 물을 오래 머금지 않는 그런 굵은 마사나 아니면 자갈 이런 거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섞어보면은 육안으로 보셨을 때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 크기는 개인적으로 화분을 좀 다 작게 쓰는 편인데, 이 호야 같은 경우도 물마름에 강하고 그리고 반면에 과습에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들은 굳이 화분을 크게 써서 불필요하게 흙을 많이 넣어서 보습 시간을 더 오래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먼저 심겨져 있던 이것은 12호분이고, 그리고 오늘 바꿀 이 화분은 14호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우는 호야 같은 경우는 아직 줄기 길이가 짧아가지고 행잉 형태는 아니지만은 먼저 번처럼 이렇게 표준분에다 심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형태로 당분간은 그렇게 키워줄 거고, 그 다음에 더 키워서 그때 이제 행잉을 할지 지지대를 세워줄지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게 키울 때는 저는 표준분이지만은 이렇게 좀 넓고 그리고 좀 얕은 그런 분이 조금은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화분이나 이런 거보다 그냥 이렇게 토분이나 이런 거 쓰시면은 그냥 무난하게 잘 키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준비된 화분에 이 깔망을 깔아주시고, 그리고 굵은 마사토를 세워서 배수층을 이렇게 형성을 시켜준 다음에
흙은 3분의 1 정도 채워주시고, 여기서 이런 넝쿨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심으실 때는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뒤집으신 다음에 이 윗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서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화분에다가 그대로 놓으시고 주변에 흙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어느 정도 채우신 다음에 모서리 부분들을 이렇게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걸로 다져가지고 빈 공간이 없게 이렇게 작업을 돌아가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더 큰 화분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다 심으신 다음에 물은 충분히 한번 흠뻑 주셔가지고 이 뿌리하고 흙하고 밀착이 되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배수 상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잎이 많다 보니까는 그 분갈이 과정에서 이렇게 흙먼지들이 이렇게 많이 잎에 묻어 있는데,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샤워기로 한번 쫙 뿌려가지고 물도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여기 흙먼지나 이런 것도 한 번 다 씻어내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샤워기로 시원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쫙 뿌려서 잎을 갖다가 깨끗이 좀 닦아냈고, 그리고 물도 충분히 이렇게 주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살수관수 같은 경우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실내에서 이렇게 오래 키우는 것들은 잎에 그런 먼지도 많이 쌓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끔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이 닦아주는 것도 식물 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풍이 잘 되고 그리고 부드러운 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물 주기를 할 때는 이 지금 충분히 물을 머금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화분을 이렇게 한번 들어서 무게감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들었을 때 화분이 가벼워졌을 때, 그래서 흙이 거의 다 말랐을 때, 이렇게 해서 오늘 새해 첫 영상으로 미뤄왔던 숙제를 하나 해결한 듯 합니다. 저도 편해하지 않고 좀 더 잘 키워서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못다한 이런 호야에 대한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또 보여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